자, 저희는 이제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전 어제 네. 어제 오후에 이 뉴스를 딱 접하고 이게 진짜인가? 제 눈이 의심을 했어요. 네. 자, 문다혜가요. 네. 어제 새벽 2시 30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새벽 2시 30분. 네, 이태원 캐피탈 호텔? 해밀턴 호텔. 네. 아, 우리 현정님은 이태원에 대해서 빠삭하신 것 잘 같아요. 모르시는군요. 이태원에 캐피탈이 있나요? 네. 네, 해밀턴 호텔 앞에서 캐스퍼 차량. 이 캐스퍼 차량이라는 게 바로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광주에 광주형 일자리가 있으면서 그 글로벌 모터스인가요? 거기서 현대차를 생산했지 않습니까? 네. 그 경차를 그 1호를 갖다가 본인이 샀어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걸 타고 계속 할 것이다. 라고 당시에 대변인이 발표까지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거를 문다혜 씨한테 줬어요. 차를 양도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새벽 3시에 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하다가 차선을 바꾸려고 하는데 바로 앞에 저 옆에 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버린 거예요. 근데 그래서 걸린 거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입니다. 0.14. 그 0.13이면 13면요. 네, 어느 거의 정도? 면허 속된 말로 해서 떡이 됐다는 겁니다. 술로 거의 떡이 됐다. 거의 떡이 됐다. 왜냐하면 0.03%부터 이제 단속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0.08%가 되면은 면허 취소예요. 근데 0.14입니다. 0.08부터 면허 취소인데 혈중의 알코올 농도가 0.14면요. 이건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거면 제가 볼 때는 한 소주 한 4-5병 정도 먹었지 않을까 싶어요. 4-5병 정도 먹은 거의 인사불성에 아마 그 소주를 먹어야 0.14 정도 나와요. 근데 문다혜가 왜 이태원에서 이렇게 술을 먹었을까? 참 그것도 의심스러울 뿐더러. 근데 이태원에서 먹은 건지 뭐 딴 데서 먹고 이태원 통과하다 그런 건지 아직 확인은 안 된 거죠.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건 아마 이제 조사를 할 때는 영산경찰서에서 참 저희 이 뉴스를 보고 좀 기가 막힙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 본인이 7일 날 검찰에 출두하게 돼 있어요. 지금 내일이죠. 검찰에 출두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조사받기 위해서. 내일. 이 말고 이제 원래 그 있잖아요. 저 아빠한테 뭐 돈 어쩌고저쩌고 하나 쓴 거. 그거 문제 관련해서 지금 내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토요일 날 새벽에 저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 참 제정신이 아니구나. 더군다나 지금 어린 자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린 자녀도 있는데 무슨 일로 저렇게 가서 술을 도대체 같이 마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운전하고 가도록 저렇게 놔둔 것도 저는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 옆에 누가 타고 있지는 않았던 걸로 뭐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동승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동승자가 있으면 그 사람도 공범이 되거든요. 당연하죠. 동승자 진짜 참 저런 간이 부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특이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윤창호 기억납니다. 사건이 있었죠. 기억나요. 그 휴가를 나왔던 윤창호 씨가 그 음주차에 부딪혀서 저렇게 사경을 헤매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생긴 게 바로 윤창호법입니다. 정말 이 안타까운 그 군 장병이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차에 저렇게 치여서 사경을 헤매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윤창호법이 만들어져서 음주 단속을 굉장히 엄하게 단속하. 당시에 문재인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독님 그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문재인이 한 이야기. 음주 사고는 실수가 아닙니다. 자, 실수가 아니면 뭐예요? 음주는 살인행위입니다. 처벌을 강화해야 됩니다. 저 눈빛 보세요. 무섭네요. 그리고 엄중한 재범률은 높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거듭 살인행위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엄벌하라고 그랬어요. 엄벌하라고. 그럼 문다혜가 저기 음주운전 전과는 뭐 아직 확인된 건 없죠. 있는지 없는지. 자, 이런 지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참 저는 이걸 보면 이게요. 저는 솔직히 제가 이제 사건 기자하면서 쭉 이 음주 취재를 해보면 음주운전은요 습관입니다. 습관이죠. 습관이에요. 이게 저도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는데 이 술 먹으면 꼭 운전을 하려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술 먹으면? 그래서 제가
옛날에 뭐 좀 한 수십 년 된 이야기입니다. 이 술자리 이렇게 선배들 있으면 제가 정신이 말짱할 때 저는 술을 잘 못 먹기 때문에 차 키를 다 제가 받아요. 받아서 제가 그냥 가방에 넣어둡니다. 넣어두고 관리를 하셨구만. 근데 딱 이제 그런 습관이 있는 분이 있어요. 술만 먹으면 꼭 차를 몰고 자기 차를 몰고 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막 열쇠 찾잖아요. 그렇죠. 전 튀어버려요. 튀어버려요. 운전을 못 하거든요. 야, 우리 현정님이 몇 사람 구했네 그때. 그때는요 한 몇 사람 제가 구했네. 언론사 초기에는 막 그 술 먹고 운전하고 하는 게 솔직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자들 중에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지경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정신이 좀 말짱하니까 그렇게 해갖고 걷어갖고 이제 안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문다혜 씨가 과연 이게 처음 저랬을까? 술도 저렇게 0.14 정도 마신다면 저것도 습관이에요. 습관이네요. 근데요,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온라인상에 떠도는 여러 가지 뭐 SNS 글을 보다가요,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요. 감독님, 아까 제가 그 하나 드린 거 있죠? 그 SNS 글이요. 까만 바탕에. 까만 바탕에. 그거 한번 좀 띄워봐 주세요. 최훈민 기자라고 지금 조선 NS 기자죠. 그 매일 대구 매일신문 기자를 하다가 지금 조선일보 기자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가의 풍문으로 돌던 옛날 얘기다. 한 대통령이 장성한 아이가 술 먹고 교통사고를 냈다. 대통령 측근들은 이를 덮으려 모든 권력을 총동원했는데 이때 눈부신 활약을 한 민정수석실 파견 경찰이 큰 힘을 가지게 됐다. 그 위의 민정수석도 큰 사랑을 받았다. 대통령이 큰 빚을 졌으니 말이다. 민정수석은 나중에 자기 주제를 모르고 더 큰 권력을 쥐려 목리를 부렸다. 대통령은 그를 막고 싶었지만 막지 못했다. 그 비밀 때문에 쉽게 막을 수 없었을 것이란 소리가 많이 돌았다. 난 처음 이 이야기를 듣고 우스갯소리라고 생각했다. 근데 문재인 딸이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는 오늘 보도를 보니 높으신 양반들 사이에선 저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아님 말고. 뭔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저게 뭔 얘기인지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제가 뭐 정보도. 근데 그래서 저 글에 대한 뭐 반응이 뭔가 반응이 뭔가 보니까 저 이야기 그 사례 있잖아요. 한 대통령. 이 장성한 아이. 그러니까 한 대통령이 그러니까 누구 여러 가지 글 중에 달린 댓글 달린 댓글 중에 어떤 저 네티즌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저기서 얘기하는 한 대통령은 문재인이고 장성한 아이는 문다혜고 저기 나오는 민정수석은 뭐 조국이다. 누가 또 그런 주장까지 하더라고요. 자, 이거는 우리 지원님의 얘기가 아닙니다. 댓글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이게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습관이라는 이야기와 연결시켜 보면 뭔가 또 묘한 느낌이 드네요. 이 최은민 기자는 꽤 아주 이 발군의 기자입니다. 이 여러 가지 어떤 특종도 많이 한 기자고, 근데 이 최은민 기자가 이런 글을 그냥 내용은 가볍지가 않네요. 글쎄요, 저거 좀 뭔가 의미심장한 글이다. 그거는 딱 직감적으로 왔어요. 옛날에 뭐 총경 뭐 있잖아요. 그렇죠. Y 뭐 총경 버닝썬 사건 때 뭐 그래 왔는데도 뭐 그때 막 별로 저거 처벌도 뭐 안 받고 그러니까요. 그런 총경이 있었고 그 위에 민정수석 그때가 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그 실세 경찰을 경찰총장이라는 맞아요. 그런 총장이라고 했었죠. 사석에서요. 경찰총장이라고 그랬다. 뭐 그런 일도 있고 뭐 그런 건지 뭐 어떤 건지 약간 알 수는 없죠. 근데 여러분들 해석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글도 있었군요. 참 문재인
대통령 머리 아프겠어요. 예, 이게 뭐 본인 입으로는 정말 살인내가 엄정 처벌하라고 그랬는데 정작 본인 딸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참 이걸 정말 참 황당할 겁니다. 아마 황당할 거예요. 참 이걸 보면서 참 왜 우리나라 이 대통령 자녀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예? 보면 뭐 이게 참 희한합니다. 이게 저 구속되기도 하고 뭐 등등 하기도 하는데 또 이 지금 이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지금 본인 때문에 지금 저 남편 이혼하고 뭐 하여튼 저 타이스타 이게 문제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세상이 시끄럽고 자기 아버지까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이 찰나에 그러니까요. 뭔 술을 그렇게 떡이 되도록 먹고 운전해서 술 먹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뭐 검찰 출두를 앞두고 있으면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뭐 힘들 수 있으니까 그걸 뭐 일시적으로 달래기 위해서 술은 먹을 수는 있죠. 근데 왜 저렇게 그냥 거의 떡실신 수준의 뭐 이렇게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았다라는 거는 그 저희 표현이 아니고 그 아버님 전직 대통령 분 말씀에 의하면 실수가 아니고 살인 행위다. 우리 주호님은 아예 운전도 못 하잖아요. 저는 운전 면허가 없어요, 저는. 뭐 그건 뭐 자랑은 아니에요. 자랑은 아닌데. 어쨌든 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술 드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그 아예 운전을 아예 그냥 뚜벅이 생활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타고 다니고 이런 게 낫지. 정말 이게 이런 거 살인 정말 행위잖아요. 지금 아까 웃을 일이 아니라 아까 우리 윤창호 씨 보셨죠? 저 술 먹고 운전한 것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우리 군 장병이 저렇게 숨져갔습니다. 저런 사건이 만약 이게 그냥 택시하고 좀 접촉 사고라서 그렇지 이게 만약에 다른 사고였다면 또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음주운전은요. 정말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 또 이런 사건은 엄중하게 아까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 말씀대로 살인 사건에 준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